안녕하십니까. 노조입니다. 예. 아까 그 낮에 촬영한 영상분에 대한 추가 영상입니다. 오늘 지금 퇴근하는 길에 제 그 창고에 잠깐 들어와서 영상을 마저 남깁니다. 오늘 낮에 오토바이를 좀 탔더니 머리가 뜨개져서 완전 개판이네. 예. 좀 이런 건 중간 생략하고 영상을 바로 보여드릴게요. 예. 이 카메라를 뒤집어야 되는, 카메라가 뒤집어졌네요. 여기는 제 창고입니다. 제 창고고, 오토바이하고 제가 저 카약을 보관하고 있습니다. 지금 하기야 이 고형 카약 타시는 분들이 제일 큰 애로사항이 이 보관일 건데, 제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제 창고가 있어서, 이렇게, 이쪽은 문이고, 이렇게 하면 문을 활짝 열면 이게 다, 오토바이도 였다 뺐다 하고, 카약도 이렇게 였다 뺐다 합니다. 근데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애로사항이 카약 자체가 길이가 이 템페스트 이게 170인데 이 배가 너무 길어서 이 창고보다 더 깁니다. 길어서 저기 창틀로 저 반대편 두 번째 창고도 제 겁니다. 저기는 뭐 낚시 장비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 창틀 선수가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. 넘어가 있고 그래서 제가 도저히 보관을 할 그게 안 돼서 이렇게 보면 철제 앵거라 그럽니까? 저거 말합니까? 이거를 제가 앞에 저기 집에 가서 저걸 맞췄습니다. 그때 5만원 주고인가 이 사각 박스를 하나 맞춰가지고 높이를 재서 카약에 이렇게 놓으면 저 창틀 넘어 머리가 카약 선수나 선미가 넘어가도 이렇게 편하게 보관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대를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.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말 남바다에서 내가 이렇게 구부러졌을 때 캡사이징 됐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배를 현장에서 장착해서 빠져나오겠다는 영상을 찍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요 부분입니다. 보이는 이게 이제 선미입니다. 후미인데 이 장착 위치가 제 운전석하고 제법 거리가 있습니다.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제가 이 옛날에 이거로 낚시할 때 보조배 운영을 한번 해보니까 이 슬롯이 너무 앞쪽으로 가게 되면 저기 운전석 바로 뒤에 뭐 한 이 정도 쪽으로 오게 되면 페들링 간섭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보조배를 장착했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꼬리 쪽으로 빼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저 정도의 장착이 됐습니다. 이렇게 해놓으면 페들링 할 때 간섭을 안 합니다.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이 카약에는 보조배를 붙일 일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밑에 여기 레크레이션 카약도 있고 저거로 낚시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배를 쓸 일은 없습니다. 이게 이제 다다다닥 이렇게 알루미늄 스랭 소리가 나서 제가 이렇게 그냥 대충 묶어놨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. 우리가 이게 무슨 파이프나 보조배를 이런 것을 고정할 때 이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탁 눌러가지고 이렇게 볼트로 박는 그런 방식도 있고 이거 같이 이렇게 스댕으로 이렇게 꼽는 방식도 있습니다.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패들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. 이렇게 쑥 하면 이 탄력이 있기 때문에 쑥 들어가집니다. 그래서 패들을 이렇게 연결하고 패들 양쪽에 그냥 플로트를 그는 겁니다. 플로트. 그래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 혹시라도 저하고 이렇게 제 같은 마음으로 이런 걸 장착하시는 분들은 이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밑에 아랫부분이 있고 윗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볼트로 체결하는 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현장에서 파도 치는데 이거 뚜껑 열어가 십자도라이버로 풀고 다시 파이프 얹고 다시 눌려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배를 편하게 막 쓰시는 분들은 꼭 아까 내가 말했는 이렇게 보조배를 장착해서 빠져나온다는 방식을 쓰시려면 스댕이 낫습니다. 그리고 이 작업하실 때는 자로 딱 재가지고 이쁘게 해서 장착하시기 바랍니다. 저는 이 매사에 대충이기 때문에 이 두 개 자체가 약간 삐딱합니다, 이게. 근데 그래도 이게 알루미늄이 탄성이 있기 때문에 대충 자기의 자리는 잡아갑니다. 이렇게 파이프를 많이 꽂게 되면. 예.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장착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카약은 템페스트인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. 이거는 운전석인데 이게 템페스트 이 배의 광고를 보면 X
페이스인가 뭐 이게 좌석이 굉장히 편한 좌석이라고 이렇게 설명서에는 되어 있는데, 제 같은 경우는 이 사이즈가 170인데 문제가 이 등받이 있잖아요. 이 등받이가 방석 끝부분보다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튀어나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 이 허리 부분을 이 부분에 눌러주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이 등받이를 더 이상 당길 수가 없습니다. 여기 보면 이 등받이 끝하고 이 옆에 옆구리 끝하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. 이마에 당겨도 이 등받이가 엉덩이 끝부분보다 훨씬 뒤쪽에 있어서 작업을 이거 굉장히 허리가 아팠습니다. 아팠는데 제가 이걸 뭐 처음에는 임시 방편으로 이 동아줄을 감았는데 지금 요 센터만 감았다가 얼마 전에 그 바다에서 동아줄을 주웠어 가지고 이 양쪽도 감았습니다. 근데 이게 뭐 폼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. 저는 이 인상 자체가 뭐 폼생폼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 등받이에 이 동아줄을 감음으로 해서 저 엉덩이 안쪽보다 이렇게 이 등받이가 많이 튀어나오게 됐습니다. 여기서 더 당기지도 못하는 게 이 등받이 잡아주는 이 라인 자체가 이게 한계입니다. 이 라인도 안 그러면 수술을 해서 더 늘려야 됩니다. 순정으로 당기려면 당길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등받이를 앞으로 당기는 방법은 이쪽에다가 무언가를 두껍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편하게 그냥 바지로 감았습니다. 감았는데 좀 이쁘게 하실 분들은 뭐 이렇게 방석 같은 거 이렇게 두꺼운 방석 같은 거 이쪽에 붙이시면 되겠죠, 그죠? 근데 저는 뭐 그런 뭐 이쁘게 한다는 그런 것 자체가 제 마인드에는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짠물 막 때려 뒤집어도 되고 막 걸터 앉혀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냥 밧줄로 감았습니다. 이 주행해 보니까 허리를 확실하게 잡아줍니다. 제 아킬레스건이 장거리 그 주행을 하게 되면 허리에 이렇게 계속 통증이 온다는 거였는데, 이 제 허리가 물론 단련이 덜 된 것도 있겠지만 문제의 가장 큰 핵심 원인은 이 등받이였습니다. 이 등이 이 등 허리 위쪽에 딱 이렇게 약간 튀어나온 부분을 이 부분이 잡아줘야 됩니다. 근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대장님 그 템페스트 165는 보면 이 부분이 앞쪽으로 많이 당겨져 있습니다. 근데 제 거는 이게 뭐 설계 불량인지 안 그러면 조립 불량인지 이게 약간 등받이가 이렇게 뒤쪽으로 많이 밀려 있어서 더 이상 앞으로 당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허리를 이 부분이 잡아주지 못합니다. 근데 이번에 이렇게 제가 자체 그 수술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등을 확실하게 잡아줘서 굉장히 마음에 들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템페스트 그 170을 사용하시는 분 중에 이렇게 등받이가 너무 뒤쪽에 있어서 이 허리를 못 잡아줘서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 부분을 튜닝 하시면 됩니다. 이 부분은 라인이 더 이상 길어지지 않습니다. 최대한 확장해 놓은 상태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껍게 약간 키워주시면 등에 이렇게 엉덩이 바로 위에 허리 그 부분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. 그 부분을 이 부분이 확실하게 잡아주게 됩니다. 그 외에는 의자 부분은 완벽합니다. 이게 아마 조립 불량이지 싶습니다. 이게 이렇게 유명한 밴드도 저렇게 출고가 됐을 리가 없는데, 하여튼간에 뭐 이런 거는 근데 크게 뭐 나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. 이런 거는 자기의 본인의 그 실력으로 충분히 자기한테 이렇게 피팅이라 그러죠. 튜닝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. 그 외에 아까 말했던 저기 플로트 있죠. 플로트는 이렇게 이제 선수 쪽에 이렇게 항상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. 이거 플로트 한 개입니다. 한 개고 이 라인도 저는 항상 자주 씁니다. 예를 들어서 뭐 간조에 랜딩을 했을 때 이 라인을 풀어 가지고 옆에 대장님 배하고 같이 연결해 가지고 쭉 끌고 가지고 높은 쪽에 그냥 라인을 묶어 놓습니다. 그럼 물이 차도 배가 안 떠내려가겠죠, 그죠? 그리고 이제 뭐 옛날에 제가 배 한참 배울 때는 제가 돌아오는 길에 쓰러지면 이제 줄 풀어 가지고 대장님이 제일 많이 견인도 해줬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라인도 굉장히 많이 쓰고, 이 플로트가 이게 한 개잖아요. 한 개고 이쪽 방에 지금 불이 들어오나? 잠깐만요. 옆에 카운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 보면 저기 패들도 하나 있는데 제가 쓰는 이 예비 패들은 여기 없고 제 차에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예비 패들을 아까 저 꼬리 부분에 이렇게 가로로 걸어서 양쪽에 플로트를 걸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있구나. 붙였네. 그리고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 없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그 여건이 되면 그 영상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하여튼간에 그 뭐 카약 타시는 분들 뭐 또 특이사항 이 고무
이 고무 부분,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릴게요. 이게 이제 이 고무 뚜껑 부분을 그 보관할 때, 배를 보관할 때 이렇게 덮어 놓으신 분들이 있는데, 저는 이 항상 고무 뚜껑 부분은 이렇게 열어서 배 안쪽에 넣어 놓습니다. 왜냐하면 이 고무가 탄성이 있는 그런 재질이기 때문에 평소 때는 이렇게 안에 던져 놓는 게 낫습니다. 계속 여기 이렇게 고무를 패킹을 씌운 채로 보관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고무 패킹이 늘어나서 허벌허벌하게 됩니다. 물도 새겠죠, 그죠? 그래서 그런 현상 때문에 이 카약 해치에 대한 고무는 혹시라도 지금도 이렇게 씌워서 보관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열어서 배 안쪽에 보관하시는 게 낫습니다. 이거는 제가 그 너구리 대장님이 이 배를 갖다가 같은 기종을 한 10년 넘게 타셨는데 직접 제가 그거는 확인했습니다. 이 대장님은 항상 이 고무 패킹을 씌워서 보관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이 많이 유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아예 그 대장님 그 배를 보기 전에도 저는 항상 이 배를 구매할 때부터 이 안쪽에 이렇게 배를 안 탈 때는 고무 부분은 넣어서 보관합니다. 그 외에는 또 뭐 여러분들에게 뭐 소개해 드릴 게 뭐 없습니다. 그냥 요렇습니다. 요렇고. 이 우리 클럽의 태규 동생이 얼마 전에 내한테 준 배인데, 이 싯인 이 카약 이게, 정말 좋습니다. 이 영상은 다음에 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뒤에는 이 코브라 카약이고, 이 카약도 좋습니다. 속도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. 잘 나오고, 빠르고 좋습니다. 근데 이제 코브라 카약은 제가 이런 카약을 처음 타봅니다. 근데 저기 그 배수구 중간에 저걸 뭐라 합니까? 물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저기에 배가 서 있으면 이 물이 서서히 들어옵니다. 이게 정상입니다. 예, 근데 저는 이 젖는 걸 안 좋아합니다. 그래서 잘 안 탑니다. 이 여름에는 참 좋습니다. 이 배가 코브라 카약이. 근데 이제 겨울에는 이 싯인이 확실히 좋습니다. 따뜻하고. 일단에 영상은 그 외에는 뭐 여기까지 찍으면 되겠죠.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